이번 시간에는 원수로 죽음을 통해서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갑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우월한 권력을 이용해서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에게 행하는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재벌 2세들의 추악한 갑질에서부터 시작하여 경비원에 대한 아파트 주민의 갑질까지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질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갑질이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특히 자신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은 별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대중은 개돼지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하면 할수록 횡포가 극에 달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결국 오만한 사람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갑질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원술입니다. 원술은 귀족 출신이어서 그런지 누구보다도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대세를 무시하고 강동의 송책이 맡겨놓은 옥새를 가지고 황제 노릇까지 하였습니다. 황제랍시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 거대한 궁전을 짓는 바람에 민심은 아주 흉흉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황제 노릇까지 하는 바람에 조조를 중심으로 한 제후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어 점차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원술은 자신의 본거지인 수춘성에서 조조에게 패하는 바람에 거의 몰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원술은 공송찬을 쳐 기주까지 차지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술은 형 원수에게 전국 옥새를 주고 원소와 합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제간에 합세하면 막강한 세력으로 감히 상대할 자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조조는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그때 유비는 조조에게 군사를 주면 원소를 찾아가는 길목에서 원수를 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만족해서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유비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천자와 동승은 떠나는 유비를 보고 아쉬워하였지만 유비는 세장에 갇힌 새신세를 벗어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조조의 책사 각과와 정육은 유비가 군사를 몰고 떠났다는 소식에 조조에게 용을 바다에 놓아준 것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이미 엇그러진 물이었습니다. 유비는 서주성에 도착하여 원술의 동정을 살핀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원술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미 원술군은 원술이 사치가 심해서 원술을 신뢰하지 않았고 일부 장군들까지 도망가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원술군을 쉽게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원술은 도망가다 주위를 살펴보니 군사 1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원술은 피로와 허기, 갈등이 심해 도저히 지탱할 수 없어 부하들에게 꿀물 좀 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꿀물을 돌라고요? 핏물은 있어도 꿀물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원술은 부하의 조롱 섞인 대답에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갑질, 오만은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면 자신이 잘난 것도 별로 없고 상대방이 자신보다 못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허천투성이고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잘하는 점이 분명 있습니다. 무능력해도 마음이라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분야에 좀 잘났다고 상대방을 깔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원술처럼 잘난 것도 특별히 없는 사람이 더욱 오만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역겨운 환멸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사람은 어떠한 충언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남을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이죠. 완전한 불통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나무 탓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오만한 사람은 남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합니다. 예수 말대로 나무 눈의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철학자 칼 힐티는 겸손은 인간의 온갖 속성 중에서도 가장 자연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겸손해지기 어렵고 거꾸로 오만해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언뜻 보기에 자기 존중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신을 낮추면 그만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인을 존중하게 되면 그 역시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반면에 타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저를 무시할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동시에 자기를 위한 길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존중을 위해 남을 비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동시에 자기에게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겸손하라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지 않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기에 다른 사람이 지켜 세워준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칭송한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존중한다. 분명 여러분 중에도 지금 잘 나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목이 힘준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오만한 원술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혹시 자신이 오만해지지 않은지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